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 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GS와 현대,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분양 일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올 들어 이달 28일까지 중국 관련 투자 펀드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0%대를 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수도권 지역 전세값 동향을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 지출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 원 가운데 재량 지출은 203조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168조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쓰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 196개와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는 13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총선에 집중된 만큼 흥행에 실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분양이 연기된 사업장을 정창신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서 분양할 아파트 물량은 32,85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줄었습니다. GS와 현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3월 분양 예정이던 킨텍스역 원시티 2,194가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1,061가구 규모의 DMC 2차 아이파크를 당초 3월 분양에서 4월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대림산업도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 2차 이편한 세상 1,160가구를 총선 이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선 동탄 이신도시 한신 휴플러스 930가구 등이 총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총선 등 국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산돼 분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예 끝나고 지나면 낫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PR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총선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30만 5,500여 가구입니다. 이 중 4월 총선 이후부터 6월까지 분양은 13만 4천여 가구로 올 한 해 분양 물량의 44%에 달합니다. 총선 이후 서울에서는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명일삼익 1,90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용인에서는 동천동 동천자이 2차 1,057가구, 수지구 상현동 상현더샵 파크사이드 479가구, 성북동 성북역 푸르지오 1,628가구 등이 분양 대기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기아자동차 최초의 소형 SUV이자 국산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내 SUV 중 최고 연비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전 계약 2주 만에 사전 계약 1,500대를 돌파하며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니로 출시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니로는 기아차가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을 집약해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소형 SUV입니다. 소비자들이 소형 SUV로부터 기대하시는 가격, 연비, 그리고 공간성, 안전, 성능 이 5가지 측면에서 경쟁 SUV를 압도하는 최고의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로는 국내 SUV 중 연비가 리터당 19.5km로 최고 수준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르노 삼성의 소형 디젤 SUV QM3에 연비 리터당 17.7km를 크게 앞서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높은 연비 달성을 위해 기아차는 최신 독자 개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32kW급 모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부품을 알루미늄 소재로서 차체를 경량화했습니다. 소형 SUV지만 실내 공간은 준준형급에 버금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270cm로 여유롭습니다.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가 아닌 2열 좌석 밑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급 모델인 QM3나 티볼리보다 여유 있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안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일반 강판 대비 강도가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 비중이 53%나 됩니다. 에어백은 전 모델 모두 앞좌석과 운전석 무릎 등 7개입니다.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하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기아차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4가지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니로 최초 구매 고객에게 배터리를 평생 보증해주고 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아차의 다른 SUV로 교환해주는 내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T가 소량의 데이터만 전송하는 소물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까지 소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수를 400만 개까지 늘려 초고속 시대를 넘어서는 초연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고 간단한 통신 모듈 하나면 내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전국 어디서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운반 중인 혈액의 온도는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컨테이너를 누가 열고 닫았는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 중인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물들에 적용된 기술은 소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고비용 초고속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저비용 저전력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소물 인터넷입니다. 온도, 습도, 무게, 위치 같은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KT는 소물 인터넷에 특화된 글로벌 기술 표준인 LTE-M의 전국망 서비스를 통해 소물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T는 소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LTE-M 전국망 서비스를 오늘 상용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에게 전용 모듈 10만 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소물 인터넷 전용 요금제를 연말까지 무료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LTE-M은 LTE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로밍을 통한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통신 품질 저하도 없습니다. KT는 올 상반기 중 표준화 예정인 또 다른 소물 인터넷 전용망 협대형 IoT에도 앞으로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는 2018년까지 소물 인터넷 연결 사물수를 400만 개까지 늘려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중국 증시가 올 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중국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저평가 매력으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8일까지 중국 관련 펀드로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는 중국 본토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3,073억 원으로 국가별 펀드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중국 펀드에는 1,083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판매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중국 펀드가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 3월 들어 주요 경제권의 통화 완화 정책 공조 효과로 안도 랠리를 펼친 주요국 증시에 비해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0%대를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지역 전세값 동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가가 4억 원을 넘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4만 원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3억 원을 돌파한 지는 2년 1개월 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평균 전세가 상승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4억 원 돌파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6,735만 원으로 작년 6월 4억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요. 이와 비교해서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2,619만 원입니다. 수도권의 3월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8,785만 원으로 전달인 2월보다 평균 176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강남 3구의 전셋값은 하락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불리는 강남 3구의 전셋값은 2년 만에 동반 하락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강남, 서초, 송파구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강남이 0.11%, 서초가 0.07%, 송파가 0.04% 순으로 이 세 개구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4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세 거래가 줄어든 탓으로 보이고요. 송파구는 위례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초의 경우에는 3월 끝자락에 학군 수요가 끝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같은 서울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전세값 흐름의 편차가 좀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강남 3구가 지난주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 상승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대를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114가 올해 안에 서울, 경기 전세가율이 80%에 도달 가능한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서울은 11개구, 경기도는 10개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 성북구나 동대문구, 관악구와 중랑구, 동작구 이 5곳은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들이고요. 이들을 제외한 11개 구도 올해 안에 전세가율 80%대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보험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 등 이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전월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전세난과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전월세 수요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에서 매매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 동향을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입차 선두업체인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애초 신고했던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변경 신고 없이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벤츠코리아가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벤츠가 자사의 차량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아무런 신고 없이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 인증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신고를, 환경부에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 98대를 팔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 모델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산업부 거 가지고 공동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최대 징역은 각각이 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최대 벌금은 한 3,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변속기를 달리에 판매한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이 되면 성능 면에서는 향상된 것이라 이미 차량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가 판매 과정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등 수입차 1위 업체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국토부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민의 66%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핀테크라는 말을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핀테크 업체들이 모여 업계의 발전과 대내외 소통을 위한 협회를 추진 중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한국핀테크협회가 다음 달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협회 회원사는 총 86개사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유통, IT 업계가 골고루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회원사 대부분은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로 간편송금 서비스 앱 토스를 만든 비바 리퍼블리카를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로 유명한 쿼터백, P2P 금융 선두주자 8%, 랜딧, 와디즈, 인크로 대표되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까지 총 66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이나 금융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협회의 가장 주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2일에는 한국 P2P 금융 플랫폼 협회가 협회 활동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한국 P2P 금융 플랫폼 협회는 핀테크 협회 회원사이기도 한 8%, 랜딧, 빌리, 어니스트 펀드, 테라 펀딩, 펀다, 피플 펀드 등 P2P 금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7개 회원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P2P 금융업계 내 대출 정보 공유와 투자자 보호와 같은 활동을 펼치며 P2P 금융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이 모여 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핀테크 업체들 대부분이 창업한 지 5년 내외의 영세 기업들이어서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대기업과 기관, 당국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각각의 노력만으로는 시장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로 뭉쳐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비영리 단체인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협의회도 설립 이래 크라우드 펀딩 멘토링과 노하우 교육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들어 중국 증시와 통화가치,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출렁이면서 안전자산인 금괴, 금화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와 금화를 대거 사들이면서 금값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골드바와 금화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통상 목걸이를 포함한 장신구 형태로 금을 사들였고 구매 시기도 음력인 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홍콩에 소재한 대형 금괴 거래업체 파인메탈아시아의 패드레이그 쉐이프 최고 경영자는 이달 들어 첫 3주 동안 판매한 금괴는 춘제가 있던 지난 2월 전체의 판매량보다 많았다며 미국 달러화로 약 $10,000인 250g짜리 금괴 판매는 평소 대비 10배 늘었고 기업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1000g짜리 금괴 판매도 5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증시와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중국 시장에 출격해 앞서 진출한 애플페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페이는 이달부터 중국 전역에서 유니온페이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에 이용됩니다. 유니온페이는 2002년 중국 은행카드의 연합체로 출범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현재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신은행 등 중국 내 주요 9개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중국은행, 북경은행 등 다른 6개 은행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삼성페이는 현재 누적 결제액이 5억 달러에 달하며 국내 가입자는 250만 명, 미국과 합친 가입자 수는 약 500만 명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공인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공시 전에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 위반 문제에 따른 행정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추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독립성 위반 문제를 먼저 따질 예정입니다. 금지 대상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는 최장 2년까지의 직무정지 제재를,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 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GM이 4년 연속 미국 환경보호국의 친환경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사업장은 미국 환경보호국이 매년 선정하는 에너지스타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스타 챌린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최소 10%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한국GM은 GM의 자회사로서 GM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원 공장이 3년간 총 709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맞먹는 총 11%의 에너지를 절감한 노력을 인정받아 에너지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의 친환경 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는 보령공장과 창원공장이, 2014년에는 부평공장이 에너지스타 사업장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영향으로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으로 2월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삼성생명이 32년간의 태평로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약 4주에서 5주에 걸쳐 태평로 사옥에서 서초 사옥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과 인천, 대구의 행복주택 1,638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1,300만 원에 월세 7만 원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이지만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의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서풍을 타고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고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상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쪽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서쪽에서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9도, 울진 1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 광주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영남지방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은 제주도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일요일은 충청 이남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